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건조함은 지속되겠고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의 날씨의 특징은 건조함과 큰 일교차입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늘로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는데요. 메마른 대기에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오늘 낮 기온 울진이 18도, 포항과 경주가 22도까지 치솟으면서 아침 출근길 외출복이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쌀쌀해지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8도, 영덕 21도, 포항과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주 후반까지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금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4.15 총선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경주의 후보들은 경제 살리기와 관광 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후보는 도심 공동화를 막을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도심의 빈집과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여 대학 기숙사와 연계를 한다거나 또 청년주택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등으로 도심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는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한 7대 공약을 내걸고 재선 의지를 다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서 관광청을 신설하도록 해서 그 관광청을 경주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경주 관광에 큰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민생당 김보성 후보는 전문화된 관광 교육기관 신설과 대형 축제 유치 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고등학교 그리고 관광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머무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이 되는 관광에 관련된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상가 활성화 대책과 함께 긴급 재난 생계비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위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 제도 입법화를 해서 이런 위기 상황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덕현 후보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만이라도 활성을 시켜서 정말 서민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의 삶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무소속 정종복 후보는 한국 모태펀드를 활용해 경주 관광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신라 왕궁 재현단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왕궁을 재현해서 인근에 있는 황리단길과 시내 중심가와 연결해서 경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관광 자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김일윤 후보는 경주 역사부지에 경주 타워를 건설하고 한수원 본사를 경주 시내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양남 양북 간포민들에게는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수원 본사에는 현재 한수원 본사가 있는 것보다 이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고, 경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7일 오후 5시 30분부터 정다운, 김석기, 김보성, 권영국, 정종복 5명의 후보자가 참여하는 후보자 토론회를 포항 MBC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김덕현, 김일륜 후보에 대해선 각각 10분씩 합동 방송 연설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서는 여성 농업인인 여당 후보와 관료 출신의 야당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맞춤형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여당 후보는 보수 지역주의 타파를, 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심판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부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보수 지역주의 타파를 역설합니다. 보수 정당의 오랜 득세와 줄서기로 지역이 낙후되고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겁니다. 진짜 부러진 막대기도 특정 정당의 공천장만 있으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공약 아무 필요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무조건 지지해줬습니다. 짝사랑을 30년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심판을 기치로 내건 한편 국토교통부 차관과 19대 의원의 경험을 앞세워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고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그 분야와 연관된 대한민국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저의 자랑이고, 강부성 후보는 여성 농업인답게 의성 가락시장 분원과 군위 종자처리센터, 청성 생태문화타운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영덕에는 수산물 가공 클러스터 및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고요. 송이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희국 후보는 군위 의성 통합 신공항 개발과 국도 확장, 청성 스마트팜 연구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영덕에 여러 가지 원전 관련 문제라든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현안 문제들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농어촌 복합 선거구인 군위 의성 청성 영덕에서는 개별 공약보다는 정당과 인물 대결 양상으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21대 총선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장윤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4.15 총선의 투표 의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가 79.1%,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가 11.3%로 90% 이상이 투표 의사를 내비쳐 투표하지 않거나 결정하지 못했다를 압도했습니다. 출마한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16.8%, 미래통합당 박영수 44.7%,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영규 1%, 무소속 장윤석 18.5%였고 업도와 모름, 무응답이 19.1%였습니다. 울진 출신의 미래통합당 박영수 후보는 울진에서 58%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영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후보와 무소속 장윤석 후보는 영주에서 각각 20%와 26.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후보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지하겠다가 75.2%,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가 20.9%였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7.7%, 미래통합당 박영수 43.8%,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영규 0.5%, 무소속 장윤석 14.9%였습니다. 가장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19.5%, 미래통합당 52.2%, 우리공화당 0.5%,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3.3%, 업도와 모름, 무응답이 16.1%였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 대해서는 미래한국당이 42.6%, 더불어시민당 12%, 우리공화당 0.8%, 정의당 4.7%였으며 업도와 모름, 무응답이 28.9%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안동 MBC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선거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70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6.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가 지난달 4일 주민들에게 발송한 문자에서 국회 보좌관 13년 경력이라고 소개해 경력 부풀리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 거주 60대 주민은 어제 경력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어제 포항 남구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김병욱 후보는 인턴, 비서관, 보좌관 경력을 모두 더하면 13년 2개월인데 통상 보좌관으로 칭하는 데다 문자가 길어져 보좌관으로 줄였다며 지속적으로 이같이 표기하지 않아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경주시 선거구 후보 공천에 반발해 박차양 경북도 의원과 김동애 경주시 의회 부의장이 미래통합당을 탈당했습니다. 도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김석기 후보 공천은 공정하지 못한 막장 공천이었다며 경주의 자존과 경주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탈당했고 무소속 정종복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4.15 총선 후보자 법정 토론회와 연설회가 오늘부터 4일간 포항 MBC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경주시 선거구는 오늘 오후 5시 30분, 포항 북구 선거구는 내일 오전 9시 45분,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는 내일 오후 1시 50분, 포항 남울릉 선거구는 9일 밤 10시 5분 생방송됩니다. 지난주 감사원이 1년 반 만에 포항 지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포항 지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구성한 지열발전 공동연구단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감사 결과가 핵심 관계자에 대한 면피용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112로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1년 5개월이나 기다렸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허탈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지금 여기 그만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과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기껏해야 징계가 뭐 문책 하나 정도 나왔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징계 수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 결과 징계와 문책을 받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공무원 등 겨우 3명에 불과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공동참여기관도 유발지진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결국은 넥스지오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과학적인 연구원들도 충분히 관여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징계가 필요한 상황인데 또 공동연구단은 감사원이 과학적인 과실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감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세하고 입체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행정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우리 사회 시민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조사가 돼야 된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공동연구단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정부의 과실이 또다시 확인된 점, 국가배상소송에서 포항 시민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어제 경북도 포항시와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생산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년까지 영일만사 일반 산업단지에 730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생산 라인을 건설합니다.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로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덕군 강구항 앞바다에 오는 2021년까지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주식회사 영덕해상케이블카는 377억 원을 들여 3사 해상공원에서 해파랑 공원까지 길이 1.3km의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경북도 영덕군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영덕군은 해상 케이블카에 연간 100만 병 이상 탑승할 경우 847억 원의 생산 유발과 1,7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주시는 추경에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다음 달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합니다. 경주시는 천북면 물천 분교를 적합한 터로 보고 용역을 통해 개발 여건과 소요 예산 등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45만 가구에 긴급 생계 자금을 주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죠. 생계 자금이면 받아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1인 자영업자는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해결하는 이 여성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근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1억 3천만 원짜리 전세에 산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3만 6천 원 내는데 이 때문에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도 안 내고 있어야 되고 집도 없고 월급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러면은 받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계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처음에는. 알고 봤더니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었는 거죠 할아버지. 대구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175만 원 이하를 버는 시민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직장 가입자는 한 달에 5만 9천 원, 지역 가입자는 1만 3천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문제는 한 달에 175만 원 정도를 벌면서 건강보험료를 1만 3천 원 이하로 내는 1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1만 3천 원을 내려면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서 1년에 100만 원 이하를 벌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이번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대상자에서는 빠집니다. 월수도 거의 한 50만 원, 그 정도.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13,000원 얼마나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난 2014년 송파 새모녀 사건 이후 저소득층 1인 가구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번 대구시 생계자금은 낮아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주다 보니 실제 중간 정도 소득 수준의 1인 가구는 모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화됐지만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적어야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포항 지역의 올해 2,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이 2017년 이후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2,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43으로 2017년 1, 4분기 52 이후 가장 낮았으며 조사 대상 기업 79곳 가운데 경기 호전을 전망한 기업은 단 3곳뿐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 업종이 37로 가장 낮았고 응답 기업의 54%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원격 수업 시작에 앞서 스마트 기기가 부족한 저소득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총 6,740대를 빌려줍니다. 각 학교에서 보유 중인 4,000대의 스마트 기기와 함께 교육부에서도 2,700여 대를 지원받아 내일까지 학생들에게 대여할 계획입니다. 또 7,400여 명에게 인터넷 회선비를 2달간 지원하는 등 온라인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를 이번 주까지 모두 완비할 예정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의 날씨의 특징은 건조함과 큰 일교차입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늘로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는데요. 메마른 대기에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오늘 낮 기온 울진이 18도, 포항과 경주가 22도까지 치솟으면서 아침 출근길 외출복이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쌀쌀해지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8도, 영덕 21도, 포항과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주 후반까지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금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